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래에서 온 슈퍼개미 범프로입니다. 금요일날 삼성전자 마이너스 2.17%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날 장이 열릴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아래로 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공포감이 현재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노조 파업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긴 하지만 결국에는 투표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투표에서 반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또 다른 악재로 인해 나갔던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매도 행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조정 구간으로 넘어가질 텐데 우리 삼성전자 단기 조정 충분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는 있을지언정 몰락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 위기가 있은 다음에 몰락은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쭉 올라가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 위기는 있을지언정 몰락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모두 댓글로 몰락은 없다라고 여러분들 댓글 50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위기가 있을지언정 이 위기를 기회로 잡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월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영상을 매일 촬영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을 눌러주셔서 제 영상을 매일매일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은 제목 아래 있으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는요 화요일 날에 분명 장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는 자리를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자,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바로 노조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지만 금요일 날에 국민성장펀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출시로 인해서 국민성장펀드에 있는 자금이 코스닥으로 흘러 들어갈 거다라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코스피에 있던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에는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해줬고 코스피 지수는 상방으로 올라가는데 크게 올라가지 못했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조 파업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단기적인 수급으로 코스닥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분봉상의 지지라인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9만 원 그리고 27만 5천 원 더 나아가 횡보장이 좀 더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26만 원까지 하방으로서 열려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노조에 대한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느냐 27일 오전 10시에 투표가 종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 결과에 따라서 나갔던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들어와 주는 동안에 얼마나 주가를 방어를 해줄 수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의 움직임을 봤을 때도 삼성전자는 주봉 구간 안에서 확실한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탈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6만 원이라는 가격 구간이 주봉상의 5선 하단 자리를 지지를 하는 자리라서 주가가 충분히 조정으로서 이렇게 아래로 밀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5선 구간을 터치를 해줌으로써 다시 한 번 더 반등과 함께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가격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보고서들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여러 증권사들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49만 원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55만 원이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 48만 원, 한국투자증권도 57만 원으로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목표 주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삼성전자 노조 파업 리스크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전망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계속되는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증시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다시 한 번 더 폭발을 해줬고 그로 인해 다우가 사상 최고 경신하면서 S&P 500도 마찬가지로 8주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증시를 끌고 가지고 있는 건 뭐죠? AI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조정을 주는 리스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도 현재는 사라진 상태고 그리고 미국과 이란 전쟁에 대한 우려감, 협상이 안 될 거다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현재는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종전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들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AI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도 매출이 12분기 연속으로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엄청난 실적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분기 매출이 무려 816.2억 달러고 전년 대비했을 때 85% 성장한 수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2분기 가이던스도 910억 달러를 예상하면서 AI에 대한 이 훈풍은 계속 불 거다라고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엔비디아의 실적의 90% 이상을 차지한 건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이기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계속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반도체는 누가 공급을 해주고 있죠?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조정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조정분을 뭐로 잡아갈 수밖에 없는 기회로 잡아갈 수밖에 없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반도체 펀더멘탈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왼쪽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할 텐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요. 2026년 들어서 400%를 돌파하면서 말 그대로 우주로 솟구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램 수출 금액 역시 과거에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던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수직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메모리를 엄청난 규모로 쓸어 담고 있다는 거에 숫자로 증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디램도 키로당 수출 단가를 보았을 때 우리는 1에서 2만 달러 수준에 있었지만 이제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8만 달러 위로 치솟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거운 HBM과 고부가치 서버용 디램의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나타나 강력한 질적 성장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이나 산업의 실적을 평가할 때 가장 강력한 시그널은 가격은 오르는데 판매량까지 같이 폭증하는 구간입니다. 비싸게 불러도 물건 없이 못 파는 전형적인 공급 부족 및 초호화 국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 슈퍼사이클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국가 수출입 통계라는 묵직한 하드 데이터로 찍히고 있음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차트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5월 1일부터 해서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18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갱신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비중이 무려 46%인데요. 우리가 1월 달에서부터 3월 달까지 반도체 수출을 확인을 해보았을 때 역대급을 갱신하면서 수출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분기 영업이익이 몇 조가 나왔죠? 57조 원.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4월 달도 그렇고 5월 달도 전월 대비했을 때 역대급 최대를 갱신하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1월 달에서 3월 달보다 훨씬 더 많은 분기 실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얼마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57조 원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 구간인 70조 원에서부터 100조 원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전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들에서도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도 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56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고 노무라 증권에서는 59만 전장까지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 2분기 실적까지 기다림을 가져갈 필요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만일에 내가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2분기 실적은 확인하시고 매도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 삼성전자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위기는 있을지언정 몰락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결국 위기일 때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기간이 될 거고 이 기간 동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계좌가 바뀌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평단가를 낮춘다면은 비중을 늘려나간다면은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오는 이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소토마이 계신 분과 똑같은 물타기 자리를 말씀을 드릴 거고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우리가 단기로 잡아갈 수 있는 단기 매도 고점 자리를 주주들께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 기사와 공시 내용 수급들을 전부 체크하면서 실시간 대응까지 같이 도와드릴 거니까요. 지금 당장 휴대폰 켜시고 여기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장전에 잡아갈 수 있는 가격 구간 세력들의 최저점 매수 자리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얼마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단기 매도 타점도 같이 잡아 드릴 겁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장 전에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주주 여러분들이 9시 이후에도 실시간을 대응하실 수 있게끔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 기사 공시 수급들 차트 내용들 전부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우리 삼성전자 구간 안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가실 수 있도록 꽉 붙잡아 드릴 거니까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도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통방에선 주주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같이 잡아드리고 있고요. 어떠한 근거로까지 올라가고 있는지 주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삼성전자를 끌고 감으로써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가는 구간 안에서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종목들을 잡아간다면 삼성전자 목표가 가기 전에 추가적인 수익도 같이 챙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똑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단타 종목, 스윙 종목으로 나도 수익을 같이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단타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일단 먼저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괜찮다,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라고 생각이 드셨을 때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되니까 단타라고 남겨주셔가지고 먼저 내용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하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월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삼성전자와 관련된 신규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다음 날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라든지 삼성전자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도 예상 시나리오들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삼성전자, 자, 몰락은 없다라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댓글, 몰락 없다라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가 30만 전자는 찍었지만 박스권 안에서는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될 건 뭐죠? 고점 가격 구간에서 하방 압력은 얼마나 세게 나오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자리가 나왔을 때 상승이 가는데 이 상승을 계속 억제시키는 하방 압력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쭉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죠? 공매도예요. 5월 22일 날의 공매도를 봤을 때 공매도 비율을 보시게 되면 1.68%예요. 다른 날에 비해서 비중이 좀 더 많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거래량을 좀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래량이 5월 22일 날 비교를 해봤을 때 3,500만 주입니다. 평소랑 대비를 했을 때 절반밖에 터지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 말은 뭐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주식, 특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종목 중에서 거래량을 동반을 하지 않은 음봉 캔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음봉은 허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반등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 삼성전자 고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됐다? 반토막 났습니다. 근데 공매도 비율은 1.68%. 결국 여기서 거래량이 평소랑 비슷하게 터졌다고 하게 되면은 공매도 비율도 평소랑 비슷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 말은 결국 뭐죠? 삼성전자가 지금 노조 파업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고 국민선자 펀드로 인해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은 이동하면서 단기적인 조정은 나오겠지만 결국 길게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빠진다 안 빠진다? 빠지지 않고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매도라 함은 주가가 빠졌을 때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에 대한 공매도 비율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건 얘네도 알고 있는 거죠.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쪽으로 자금의 이동이 나오긴 되겠지만 결국 주가는 어디로 간다?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비율을 좀 줄여 나가면서 단기적으로만 주가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매도했던 물량들이 포지션을 청산하려면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숏 커버링과 함께 주가가 매수세와 함께 올라가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자리가 어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바로 20선 라인이 되겠다. 아무리 많이 빠져도 20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저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가 횡보에 대한 구간들이 나오고 조정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29만 원과 27만 5천 원과 26만 원, 특히 26만 원까지도 주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대응을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주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같이 주가와 함께 수급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잡아가야 될 물타기 자리 또는 신규 매수 자리를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내려오면 베스트 기회다. 다만 단기적으로도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줄여나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거에 맞춰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어차피 삼성전자는 이 노조 투표 찬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면서
외국인들의 나갔던 물량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이거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노조 파업 리스크 투표 찬반에 대한 결과치가 나왔을 때 또다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힐 거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는 비중을 조절하면서 현재는 대응을 해야 된다. 내려왔을 땐 잡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그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 들어가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분할 매도 자리와 그리고 우리가 잡아가야 될 타점들 왔을 때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빠르게 다음 주 장 전에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화요일 날 장 전에 잡아가야 될 우리의 매수 가격 구간과 그리고 1차적으로 비중 나왔을 때 정리해야 되는 매도 타점 알려드릴 거니까 이 타점들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수급을 체크하며 우리가 잡아가야 될 매수가 매도가 새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단타라고 남겨주신 분들께는 단타 종목도 매일매일 보내드릴 거니까 확인해보시고 자유롭게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에서도 너무나도 좋은 전망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투자사 야크머니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언급했어요. 지금 우리 삼성전자 종가가 얼마죠? 29만 2,500원입니다. 29만 2,500원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신고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 전망이 발달하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메모리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삼성전자 거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가 파업으로 인해서 메모리를 공급을 못 해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공급 단가는 또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걸로 인해서 또다시 매출과 영업이익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파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고객사들과의 신뢰 노예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파업은 절대로 되면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괜찮아요. 하지만 결국 이 고객사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평가란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 결국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옆 동네 SK 하이닉스는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파업은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야지만 저평가가 계속 실현이 되면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향에도 줄 수가 있다라고 해요. 삼성전자가 파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는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업은 어떻게든 해결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 저평가로 인한 매수세 계속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삼성전자 펀더멘털만 기억을 하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괜찮은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 고객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투자사 입장에서도 여전히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파업 이후에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거는 파업은 해결이 된 거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삼성의 펀더멘탈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만 메리트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를 계속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도 지금은 적자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적자폭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빠르면 26년도 말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거다라는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늦어도 27년도 상반기에는 흑자로 전환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26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늘어나야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요 D램 가격과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것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삼성전자를 매도해야 된다라는 시기가 분명 오잖아요. 그쵸? 그때가 언제다? D램 가격 빠지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 여러분들께 D램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는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 하셔야 됩니다라고 신호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 받아보실 분들 제가 쭉 끌고 가면서 도움을 드릴 거니까 그 신호를 그때 가서 받아보고 싶다. 근데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늦게 나와요. 언제냐? 27년도에서 28년도에 나옵니다. 지금 이 반도체 사이클이 28년도까지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매도를 할 거는 아직 멀었지만 그때도 신호를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그 시절에
왔을 때 매도 타점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서는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분할로서 잡아가야 될 자리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분할 매도 자리 받아가실 분들도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가지고 분할 매도 자리 꼭 확인하셔서 이 자리들로 통해서 비중 조절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그 구간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자유롭게 따라와 주시면은 같이 함께 하면서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뉴스 기사와 함께 공시들, 수급들 최소 체크하면서 그리고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알려드릴 거니까 실시간 대응도 같이 소통방을 통해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타 종목도 드릴 거니까 단타 종목도 꼭 받아가시고요.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삼성전자 위기는 있을지언정 몰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50만 전자 아니 100만 전자까지 가보자라는 마음 담아서 우리 모두 댓글로 가자라고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